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3대2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하기 전에 맨시티의 걱정거리가 3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역습당할 때 수비 전환 속도입니다. 레알의 빠른 선수들도 많고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 내려갈 때 내려가는 속도가 늦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서 리그나 다른 대회에서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 공수 전환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 체력 소진이 더 빨리 돼서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체급이 좋기 때문에 순수 수비력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런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대비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센터백 5명으로 구성된 선발 라인업입니다. 그바르디올, 아케, 디아스, 아칸지, 스톤스.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코바치치라는 미드필더를 빼면서 수비 숫자를 하나 늘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요. 전문 수비수 5명을 기용하면서 수비적인 안정성도 고려했던 라인업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속공과 역습을 특히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레알의 속공 혹은 역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뭘까요? 이렇게 뒤에서 공을 돌릴 때 맨시티가 무리한 전방 압박을 하다가 한 번에 풀어지면서 속공을 당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오늘 경기는 진짜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고요. 강도 높게 어떤 선수가 파바바박 뛰어가서 압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의 수비 형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레알의 속공 상황이 덜 나오게 만들었죠. 특히나 포드는 지금 장면처럼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뒤로 무르는 그러면서 대형을 유지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또 맨시티가 레알 상대로 준비해온 건 그릴리시의 선발 출전이었죠. 마르무시라는 빠르고 골 감각이 살아있는 선수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그릴리시를 선발 투입한 건 그릴리시의 소유를 믿어보는 거겠죠. 왜 소유를 신경 썼냐? 공을 돌리다가 뺏기면 역습을 당할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 어느 정도 패배 의도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맨시티 선수들이 패스할 때도 평소보다는 덜 과감했고 안정성을 더 신경 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센터백들이 패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수비 사이에 조금 무리하게 집어넣지만 기대값이 큰 패스 혹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안정성은 높은 측면으로 돌리는 짧은 패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오늘은 조금 더 안정된 패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패배 준비가 성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릴리시가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그바르디올이 저 먼 거리부터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가 운동장 한가운데를 질러서 침투하니까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에게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던 거죠. 이런 그바르디올의 불규칙한 전진이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그걸 확인하고 툭 하고 찍어주면서 퀄리티 높은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 그릴리시의 킥 퀄리티, 강도 아주 좋았죠. 그런데 그바르디올이 이 공을 한 번에 잡고 돌아서서 슈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였어요. 다행히도 그 옆에 홀란드가 뛰고 있었고 가슴으로 홀란드에게 툭 밀어줍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이 공을 마무리. 맨시티는 1대0으로 기분 좋게 앞서가는데요. 레알도 전반에 큰 기회가 있었지만 선수들의 0점이 조금씩 안 맞으면서 전반은 1대0으로 맨시티가 앞서면서 종료됩니다. 물론 맨시티가 모든 수비 상황이 완벽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체급에 비해서는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후뱅 디아스를 중심으로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펩이 준비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 맨시티 선수들도 그에 잘 따라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계획이 틀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전반전에 그릴리시의 부상으로 인해서 포든 투입 그리고 전반에 불편함을 느꼈던 아칸지가 후반전에는 리코로이스로 바뀝니다. 전반전 맨시티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으로 그대로 플레이를 한다면 후반전도 기대해볼만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비니시우스와 리코로이스의 대결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비니시우스가 순간 속도로 리코로이스를 압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맨시티 오른쪽 수비에는 아칸지일 때보다 추가적인 부담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포든이 수비 가담을 하게 되었고 비니시우스의 공격력으로 포든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 것들이 하나씩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좋은 효과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트피스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찾아오고요. 프리킥이 벽에 맞고 다시 흘러나온 상황에서 맨시티 선수들은 레알 선수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음바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세바요스의 빠른 반응 그리고 음바페의 발리슛이 있었는데요. 에데르송은 가까운 거리니까 강력한 슛을 예상했고 미리 자리를 잡았지만 음바페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며 레알의 동점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시간 60분이었고요.
맨시티는 경기를 잘 준비해왔지만 계획이 조금씩 무너지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좋은 집중력 그리고 음바페의 환상적인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도 나름 경기를 잘 유지하면서 또다시 앞서 나갈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포든의 개인 능력으로 얻어진 PK. 이 PK를 홀란드가 득점하면서 정규 시간이 10분 남은 80분에 2대1로 앞서 나가게 되는 맨시티입니다. 이때부터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지키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맨시티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의 실수로 자멸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1대1 선방들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데르송이 들고 차는 킥을 벨링엄한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어져서 동점골을 허용하고요. 또 추가 시간에 공중볼을 처리하는데 코바치치가 뒷발로 바운드를 시키면서 루이스 쪽으로 공을 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압박하기 위해서 비니시우스는 출발하고요. 여기서부터 가속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5대5 싸움에서 비니시우스가 공을 발로 가로채고 앞쪽으로 나갑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최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달려들면서 공을 커팅하는 판단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 지키면서 걷어내자는 판단을 했었는데 비니시우스는 이미 가속이 붙은 상태다 보니까 이 공을 먼저 가로챌 수밖에 없었죠. 이 전에 코바치치의 패스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겨지면서 벨링엄의 극장골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경기는 3대2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 단순히 실수만으로 졌다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되게 잘했어요. 일단 역습 과정에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의 불규칙한 역습들이 있으면서 맨시티 수비진들을 많이 당황시켰습니다. 또 맨시티 자체도 역습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역습 퀄리티가 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더브라이너의 부진이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나 벨링엄, 세바요스 이런 선수들이 수비 가담 잘해주면서 역습 속도를 늦춘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또 맨시티가 큰 실수 2번 했더라도 거기서 레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면 실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레알은 실수가 없었고 맨시티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한 팀과 실수를 하는 팀, 이 두 팀의 차이는 실력 차이라는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실수 없이 기회를 잘 살렸던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게 되었고요. 맨시티는 부담스러운 베르나베우 원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최종적으로 웃는 팀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